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치포와 한국의 선택. 제목 자체로도 뭘 선택해도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저는 이 반도체를 바라보는 가장 큰 이 수급이 좋지 않고 저가 메리트가 삼전이나 반도체들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삼전이 영업이익률이 좋든 안 좋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좋든 안 좋든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인사이트를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사실 복잡하게 들어가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뭡니까? 미국 편을 들자니 중국이 날리고, 중국이 우리가 사드 사태를 보게 되면은 과거의 그런 이력이 좋지 못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미국에 대한 것을 등지자고 하니 마찬가지죠. G2를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한 사람은 등지고 그냥 편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방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 히토류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히토류를 넘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히토류 생산을 직접적으로 뭐 하지 않더라도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현상이 2018년도 무역전쟁부터 많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희귀금속이나 희귀소재들, 희귀광물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야기가 달라요. 이건 완전 실제로 공포를 강하게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바라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반도체 굵기가 이제 예전부터 있었어요. 반도체 굵기라는 이야기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요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라 이거예요.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을 묶는 치포 동맹을 추진 중이다. 자, 그리고 미국은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설계 기업, 설계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 기술 선도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그 반도체 소재와 부품 영역에서 독보적이다. 소재와 부품. 그래서 이제 한일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요런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떤 뭐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뭐 식가격, 광가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타격을 입었었던 저 기억나시는가요? 네, 소재와 부품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독보적이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독자 기술 개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무역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그런 한일 관계에 대해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입을 전량 의존을 하고 있던 반도체 관련 기술이나 공정들을 자체 개발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한두씩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거 테마도 아닌데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것을 독자 개발했다는 이유로 올라간다? 이거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요렇게 지금 알게 모르게 진행 중인 것이 여기 상황이에요. 치포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조금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삼전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뭐 하이닉스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포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대표적인 수급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요소가 100%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율이 급등하고 글로벌 상황이 안 좋고 막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뭔가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것을 안 써먹은, 공포를 안 준 내용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산 비중, 글로벌 반도체 생산 비중을 보면 21%, 대만 22%, TSMC와 한국 거의 뭐 절대적이죠. 그리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급만 안정적으로, 그냥 중국 죽이기죠. 말은 안 했지만 중국이 이제 깝치지 못하게 얘네들이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런데 중국의 반발을 대처주면 사안은 복잡하지 않다. 네, 맞아요. 하지만 중국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 여파가 미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칼럼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한국의 참여는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올해 초 타진해온 치포 가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뤄왔고, 치포가 자유무역을 부역하지 않으면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중국의 반발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뭐랄까, 어조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조는 어떻게 하면 심각해지는 겁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시점은 삼전이 내려가고 하이닉스가 내려가고 반도체가 내려가고 코스피가 내려가고 코스닥이 덩달아서 내려가는 그 현상이 심화가 될 때는 요게 또 어떤 이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포 협의에서 중국을 타깃으로 한다거나 대중국 수출 통제를 말하는 대목은 없다. 요거를 이제 그 뉘앙스적으로 안심시키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가를 눌리거나 외국인이 공매도를 치거나 현물을 팔아제끼는 게 팔 거다 하고 팔아제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큰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라는 것이 무시 못할 상황이거든요. 자, 이거는
반도체를 빼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죠? 네, 시체나 다름없죠?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늘려야 되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오늘은 이제 요런 것들을 한번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포를 키워드로 여러 가지 뭐 칼럼, 뉴스, 기고, 사설 뭐 이런 것들 검색, 정보의 취득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정보의 취득이 먼저 이루어져서 무시하지 못할 상황이냐, 무시할 상황이냐라는 그런 그 선입견부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디테일을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거예요. 이 발롱블루 관점으로 이걸 해석해 보게 되면은 반도체 쪽에서 무역 흑자가 나던 무역 적자가 나던 돈을 잘 벌던 폰을 잘 팔아서 영업이익이 좋던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되지 않냐? 공매도 쳐버리면 끝입니다. 속된 말로. 현물 팔아제끼고 외국인이 사지 않고 공매도 쳐버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현물 상황, 현물과 파생의 그런 공생관계를 활용하고 있는 이 외국인의 포지션, 이 몇 가지만 섞고 뉴스 내버리면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도로 휘둘리고 있어요.